당연히 권력의 힘이 투자자한테 전체적으로 좀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옆구리에 손 얹고 밝게 웃으면서 해야 할 말일까요? 기회사 아니에요. 그냥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지 사장처럼 보입니다만 나는 마켓컬리의 김설아 대표처럼 하지 않겠다. 죽음의 계곡을 인정하는 창업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부터 내고 나중에 매출과 이익을 바라보는 순서로 하다 보니까 죽음의 계곡이 있는 거고, 가능성은 보이나 스스로 생존을 못하니까 투자자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 순이익률 30%를 끼워 맞춰라. 단 생존만 하는 장사하지 말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해라. 그 투자는 구걸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는 파트너십이다. 그것이 3년 10배, 5년 100배다. 이 능력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파트너를 찾으라는 얘기죠. 창업자들이 투자자 노예다라는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아니요. 그 얘기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성공 사례라고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4천억 수준의 투자를 이끌었다. 그러면 4조 이상의 기업 가치에서 한 것 같네요. 아시아 태평양 기업 11위에 선정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순탄했던 건 아니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무작정 연락을 돌리는 콜드콜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설득하는 게 되게 힘들었다 얘기를 하네요. 23년도 120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지분이 5 낮아진다고 하네요. 1200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가치는 1조 이상, 1조라고 할게요. 2021년도에 2500억 투자한 곳이 지분을 7.56%, 여기가 11.82, 여기가 10.1, 9.33. 다 투자자들이 가졌네. 그쵸? 네. 1조에 5%면 얼마예요? 엑시다면 500억인가?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투자자들 몫이네요. 옆구리에 손 얹고 밝게 웃으면서 해야 할 말일까요? 기회사 아니에요. 그냥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지 사장처럼 보입니다만 투자자들의 바지 사장 어때요?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2014년 설립이면 지금 10년 10년 동안 자기 젊은 인생을 다 바쳤는데 결국엔 물론 수치적으로만 보면 500억 생긴 것도 있죠. 아직 이 회사를 매각한 건 아니잖아요. 마켓컬리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것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노예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가 바지 사장이라도 괜찮으니 큰 회사의 대표와 큰 회사까지 성장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싶어. 내 돈은 그들보다 훨씬 작아도 괜찮으니 나는 그들의 노예로서 이런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대표님은 어때요? 하실 것 같나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지 사장인데 지분이 있는 바지 사장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보상은 있는 거고 창업자로서 전 과정을 다 경험을 했겠죠. 창업 프로세스의 본질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네. 옳으냐는 얘기예요. 창업자가 조단위의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지분 5% 이하를 가지고 나머지 자금은 다 투자자들이 갖는다. 이게 창업 프로세스상 본질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아니긴 하죠. 현재 스타트업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창업자가 지배하고 있나요? 투자자가 지배하고 있나요? 투자자니까 왜 투자자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영향력이라도 할까요? 창업자가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 의지할까요? 투자자는 아실 게 없거든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의 힘이 투자자한테 전체적으로 좀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현상이 약간 문화처럼 이어진 것 같은데 죽음의 계곡을 인정하는 창업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계곡이 뭐죠? 제이커브. 아, 제이커브가 뭐죠? 비즈니스는 매출, 비용, 이익인데 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죽음의 계곡이에요. 창업자들이 죽음의 계곡을 인정하는 창업이 이제 습관,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비용, 이익 중에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하느냐. 비용부터 내고 나중에 매출과 이익을 바라보는 순서로 하다 보니까 죽음의 계곡이 있는 거고. 가능성은 보이나 스스로 생존을 못하니까 투자자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스스로 생존했었던 타일란드라고 아세요? 2018년도 창업해서 13년 만에 6천억에 팔았고 이때 지분 거의 대표가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이익을 계속 내면서 했던 거죠. 이게 창업자 본질 아니에요? 그쵸. 내가 14년 동안 고생해서 이 정도까지 키웠으면 그 돈이 다 내 거야지. 중간에 왜 투자자는 다 뺏기는 창업을 하냐는 얘기죠. 이 원인을 우리는 깊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이커브 방식으로 했다. 제이커브란 매출 비용 이익 중에서 이익이 마이너스인 형태다. 우리는 아이템이 생각나면 비용부터 들여서 개발부터 하려고 한다. 자, 개발하려면 팀이 필요하다. 팀이 필요하면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를 먼저 하려고 한다. 지분은 시작부터 먼저 주고 간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지분을 줄 때만 30% 50%막 주고 들어가기도 해요. 시작부터 50% 지분 주고 한 1억 받고 이렇게 사업도 하기도 해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고 잘 됐을 때 뒤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상상을 안 하는 거죠. 코치가 되기 이전에 저도 그랬었어요. 받으려고 50%를 줄게 이렇게 하기도 했었다고요. 거기에다 굴욕적 계약을 해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얼마를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창업은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거를 산업혁명 이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이 1800년대 이제 후반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란 공장 자동화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가내수공업을 했었죠. 내가 벌 수 있는 만큼만 생산을 하고 남겼어요. 성장을 하고 싶으니까 잘 팔리는 것들은 균등하게 시스템으로 찍어내면 돈이 더 벌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찍어낸 것이 공장 자동화가 된 거죠. 그 문화가. 비용부터 들여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제품을 만들고 그 이후 판매한다. 이렇게 1800년대 후반부터 산업혁명으로 그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대박이 났잖아. 대박이 났다는 건 사례가 났다는 얘기죠. 네. 사례를 사람들은 쫓아갔겠죠. 나도 저것처럼 될 거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찍어내려고 하는데 공장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투자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돈을 돌려줄게.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 것이 현재 벤처 캐피탈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1800년, 그다음에 1900, 100 몇십 년 동안 이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그런 문화 자체가 창업이 습관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제이커브 방식. 창업을 할 때는 비용 먼저 들여서 매장을 만들든 공장을 설립하든 다음에 제품 만들고 나서 이익을 보는 거야. 그렇게 해봤더니 스타트업은 3에서 5년이 걸리더라 이 얘기잖아요. 상대 회사들을 사례를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는 게 경영학이란 말이에요. 성공한 회사를 분석한 것이지 창업할 때 분석한 건 아니잖아. 저는 이제 기업과 창업을 구분하잖아요. 창업은 시스템을 만드는 곳, 시스템이 완성된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 경영지도사와 시스템이 완성돼서 굉장히 큰 애플 같은 곳, 삼성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마케팅, 경영, 조직, 기술, 개발에 대한 실패와 성공 사례를 연구해서 학문화시킨 게 경영학이고 MBA이고 경영지도사라는 얘기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창업판에 딱 들어오잖아요. 견딜 수 있을까요? 이미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는 곳은 마케팅 부서, 개발 부서 등등 이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라인, 오프라인도 나눠지고 업종별로 또 나눠지고 막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막 나눠질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일부일 뿐이거든요.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 독립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외부 시스템이 같이 함께 해줘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서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지금 대표님한테 와. 여기에는 33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같이 돌아가지고 객단가 같이 돌아가지고 마케팅 같이 돌아가지고 기술개발 같이 돌아가지고 팀 업무 같이 돌아가지고 매뉴얼 같이 돌아가지고 시스템 같이 돌아가지고 소통, 리더십, 행복, 인문 철학이 같이 돌아가지고 자금, 투자, 유치, 정보 지원 사업 다 같이 돌아가지고 스피칭, 그 문서 작성 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스타트업이 오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죠? 진짜 개떡 같다. 중구난방이다. 체계가 없다. 그러면서 모아놓고서 무엇인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개소리하고 자빠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네가 시스템을 만들든가. 우리는 현장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니는 사무실에 앉아서 너 뭘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나가서 영업을 해서 한건에 따왔냐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오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심해져요. 그리고 그들은 아는 체를 많이 해요. 그 아는 체가 창업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쓴 책을 우리 창업자들이 보고 읽어요. 맞느냐는 얘기. 피터 드러커가 창업판에 오면 쓸모가 있을까? 온실 속에 화초로 있었던 사람들이 야상에 있는 스타트업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자라려면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잘 자라려면 내 주변에 있는 잡초를 항상 뽑아줘야 됩니다. 미리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옆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 잡초를 뽑아주든가. 아니 잡초도 뽑아줄 수도 없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책이 그래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잘 들었다. 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오늘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그런 것까지 내가 해주면 내가 창업자지. 구체적인 것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경영 기반에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코치가 되기 이전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런 멘토들을 한 30명 정도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망하지 않고 지수성장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배웠는데 개념만 이론만 얘기하고 실제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그리고 그때 제가 스타트업 행사를 6개월 동안 12번 제가 했었다고 했죠. 그때 사회를 봤어요. 무대에다가 제조, R&D, 뭐 심사역들, 투자자, 회계, 노무, 각 제조, 개발 모든 전문가를 30 몇 명 정도의 그 멘토들을 포진시켰어요. 오늘 고민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정보지원사 합격, 요령, 투자 유치
마케팅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없고 책에서도 없고 멘토들도 없고 수천 명을 데리고 사회까지 보면서 토론을 시켰는데도 망하지 않고 지수성장하는 방법이 없고 창업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곡을 인정하는 제이콥으로 인정하는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창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창업자들이 힘겨운 거예요. 자, 이 책 누가 썼냐면 투자자가 썼습니다. 그렇죠? 네. 100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환경으로 지배됐던 문화 속에서 관점이 만들어진 이 투자자가 이 책을 쓴 거라고요.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하면서 돈을 벌려면 창업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투자자가 얼마나 좋아요. 인지도도 올라가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짝 어루만져서 좀 키워주면 나중에 은인으로 알고 있지. 이 친구가 이제 커졌어. 올라오면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투자 파트너로 영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판을 이제 이해를 하고 오니까 이 사람을 다시 창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투자 쪽으로 너 창업하면 뭐 하겠냐, 투자 쪽으로 하라, 얼마나 편하고 좋냐, 그쵸? 막 스타 대접을 받잖아. 그리고 걸어다니는 기관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막 환호하고 투자자의 세상으로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창업판에서는 스타일 난다의 김소연 대표처럼 창업자가 돈을 많이 벌고 투자자는 부수적으로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창업이 올바르게 돼야 세계에 있는 창업자들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순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비용부터 내고 창업하지 말고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 비용은 나중에 순이익률 30%를 기준 이하로 끼워 맞춰라. 단 생존만 하는 장사하지 말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해라. 그래서 저는 생존 창업과 성장 창업을 분별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창업 설계 방법을 만든 것 같아요. 아직은 100%라 할 수는 없으나 그 구조로 어쨌든 기초를 닦아놨다. 그래서 100억까지 갈 수 있는 창업자의 사례를 저는 지금 만들려고 좀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업자가 이제 지분을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100억까지 갈 때 시리즈 A까지 도달 후 대표이사의 지분이 80% 이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상장 후 지분을 60에서 70%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창업의 문화를 창업자들이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교재를 선택했지만 이 교재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켓컬리의 김설아 대표처럼 하지 않겠다. 보면 투자자들에게 무작정 연락을 돌리는 콜드콜을 수없이 시도했다. 근데 단 한 건의 투자 유치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아쉬웠으면. 지금 창업자는 투자자를 무작정 연락을 해서 돌리는 콜드콜을 할 시기가 아니고 창업자들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수익 모델을 만들고 객단가를 만들고 재구매를 만들고 그것에 맞는 개발 범위를 측정하고 그것에 맞는 마케팅과 팀 업무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해도 바빠 죽겠고 그리고 여기에 회사를 키우려면 인문 철학적 수준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인문 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투자자들에게 무작정 연락을 돌리고 있는 콜로콜을 수없이 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자괴감 느껴요. 뭔 짓 하고 있나 싶어요. 무슨 짓 하고 있나 싶어요. 이러려고 내가 창업했나? 어떻게 방법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문화잖아요. 콜드콜이라는 용어가 생겼잖아요. 누가 만들었을 거예요? 투자자가 만들었겠죠. 이런 게 콜드콜이니까 니들 앞으로 이렇게 연락해. 드라마 같은 게 보면은 창업자가 30초, 10초 엘리베이터 스피칭이라고 하죠. 아, 나 지금 바쁘니까요. 지금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짧게 얘기해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 엘리베이터 스피칭을 하겠습니다. 아, 관심 없어요. 가세요. 자, 뒷분. 아, 관심 없어요. 가세요. 뒷분.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예요. 지금 창업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본질적 힘을 주고 싶어요. 좀 쉽진 않겠죠? 대표님이 제 체계로 100억을 만들어주면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주의라 하지 말라는가요? 약간 세상에 이치를 못. 그걸 반역자라고 하거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상식을 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좀 멋지게 얘기하면 이제 혁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상식을 깨는 사람들이 혁신가들이에요. 혁신가들은.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한 게 이제 혁신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대표님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창업에서 저는 혁신을 하고, 대표님은 대회에서 혁신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켓컬리의 김사라 대표가 했던 스타일을 배우지 마시라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주도력이 투자자의 권력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문화고 습관이니까. 근데 네네.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봐서 난 이용할 거는 이용을 해먹지만 나의 본질은 지킨다. 대표님의 본질은 시리즈 A 이후에도 지분을 80%를 지킨다. 그러려면 해야 할 게 많이 있죠. 미리 근거를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매출과 이익에 대한 근거, 성장에 대한 근거를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수치
수치적으로. 그렇죠? 시리즈 B, 시리즈 C 상장 후에도 나는 반드시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겠다. 이 본질로 보고 싶고 이 본질을 계속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인문 철학적 시선이 높아야만 그 수준을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이 꼭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대표님? 좋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시장이 작지만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시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확실한 엣지가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누구에게 맞추는 거죠? 투자자. 투자자에 맞추는 거예요. 시장이 작으면 어때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확고한 경쟁력이 없으면 어때요? 고객과 소통하면서 고객만 바라면 자연스럽게 돈은 벌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장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크다. 시장이 큰 것은 내가 만들면 돼요. 처음부터 핸드폰 시장이 있었나?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컴퓨터 시장이 있었나? 혁신가들은 기존에 시장이 있는 곳에서 얻어 타는 게 아니라 갈아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만들면서 가는 것도 대범한 혁신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혁신을 하면 더 좋긴 하겠죠. 좀 더 편하니까.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시장이 커야 된다. 시장이 작아서는 안 된다.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장이 큰 곳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확실한 엣지가 있어야 된다. 투자자들의 논리를 창업자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지 뭐예요. 그렇죠. 돈을 받으려면 내 논리대로 해서 와 이거죠. 이 논리를 따라 할수록 점점 투자자들에게 되는 거죠. 바지사장이 되어가는 거지. 나는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봐요.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창업자의 믿음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계속해서 투자자 바라기야. 투자자님 제발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서비스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정교한 상품 선정과 유통 관리를 통해 어떤 우수한 펀드를 차별,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려면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죽어나요. 여기도 봐볼까요? 네. 창업자의 자리라고 했는데 자신의 한 말을 지키려고 놀아가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창업자 자질에서 어쨌든 수치예요, 수치. 자신이 한 말을 수치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마케팅 정량화해야죠. 개발 정량화해야죠. 수익 모델 정량화해야죠.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성장 정량화해야죠. 그러면 이 수치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돈을 주든가. 그 창업자가 자기감을 느낄 정도로 자존심을 다 내리고 갔는데도 떵떵거리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창업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 인생을 갈아 마시면서 남한테 내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현대판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습관이 된 사람들을 저는 깨고 싶습니다. 펀드 기간이라는 게 있다. 펀드 기간 내에 청산을 해야 된다. 이때 5% 관리 정도 보수를 받고 내부 수익률 연간 6% 정도를 하고 그들도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수익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투자 심사액들은 월급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아서 성과 보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아이템엔 관심이 없다. 당신의 아이템은 하나의 수단, 돈벌이를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들의 돈을 받고 싶거든. 3년에 어떻게 해서 10배를 만들 수 있는지 5년 안에 어떻게 해서 100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만들고 나서 투자자들을 상대를 해라. 그들의 심리, 그들의 투자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받아라. 아니면 받지 후차하게 구걸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투자는 구걸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는 파트너십이다. 그들의 자금과 그들의 네트워킹이 나에게 큰 힘이 되니 그 돈과 그 네트워킹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워놔야 된다. 그것이 3년 10배, 5년 100배다. 이 능력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파트너를 찾으라는 얘기죠. 구걸하지 말고. 이해되실까요? 네,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심리에 파고들어서 구걸을 해서 돈을 받아봅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심리와 이런 투자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니 이해를 하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만든 다음에 이들을 파트너십으로 끌어당겨라. 투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꼭 필수였으면 좋겠다. 왜?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니까. 창업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고난 파트너십이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투자자들은 이렇구나. 이런데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투자 프로세스를 갖고 있구나. 이런 심리를 갖고 있구나. 이 정도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됐지.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 투자자는 그냥 파트너십의 관리자일 뿐이에요. 관리자?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의사결정권의 최종 결정권자는 창업자고 이들은 돈을 갖고 있고 좋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도움을 주는 조언자일 뿐이에요.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오려면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주도할 수 있죠. 제발 같이 가주세요. 구걸하는 창업자가 되지 말고 주도하는 창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